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국운 지난번 부동산과 경제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정치 분야에 있어서 내년 대선 대통령 선거 누가 당선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2년 3월 9일 날 신유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제가 지난번 윤석열과 이재명 사주를 강의를 할 때 그때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이었죠.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사주와 윤석열 사주로서 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거보다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는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누구에게 더 천운이 작용하고 누구 사주가 좀 더 천운이 작용하는지를 이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궁도와 수리학 그리고 풍수지리학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학자는 유튜브 전체를 찾아봐도 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적중률이 높을 것이라고 자부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강의를 한번 보실까요? 2022년 대선 당선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2022라는 바코드입니다. 요 2가 3개가 있죠. 그런데 내년이 20대 대통령이죠. 그럼 20대 대통령 2022년을 붙이면 2가 4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4개가 있는 후보자가 사실은 가장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후보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 보겠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보면 지금 62세고 1960년 12월 18일 술시생, 사주는 경자년, 무자월, 경진일, 병수일, 현재 56세에서 65세 사이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고 내년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이 도표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자, 여러분들이 흔히만 하는 나침판 폐철이고요. 그거는 나경이라고 얘기기도 하고 포라만상 경이집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 나경 안에는 구궁도가 포진이 되어 있고, 구궁도 안에는 주역의 8개가 들어가 있고, 제일 중앙에는 태극의 자리에는 뭐가 작용을 하는가 하면 봉황과 용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 태극의 자리는 해와 달을 합한 자리로서 그것은 임금의 자리이기 때문에 봉황도 작용하고 용상도 작용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봉황의 봉자는 남자를 뜻하고요. 황은 여자를 뜻하는데, 즉 왕비를 뜻합니다. 봉황의 요 봉자는 100백자가 들어가 있고요. 100백자는 숫자 45와 55를 합해서 더하면 100이 되는 숫자의 완성체, 완성이 된 것은, 완성은 제일 높은 것을 뜻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요게 흰백 밑에 임금 왕이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있는 거는, 요거는 왕비를 뜻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봉황의 바코드도 작용을 하고, 그러면 후보 중에 누가 봉자가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자, 용상은 임금이 진물을 보는 의자가 용상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용상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무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나무목의 바코드가 그거는 임금하고의 연관이 되는 바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봉황의 봉자, 그 다음에 용상의 용자가 사주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주에 이렇게 보면 경자, 무자, 경진, 병술에서 진 여기 배우자궁에 용이 작용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요 배우자가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는 바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은 이민년인데요. 이민년을 구궁도로 포진을 하면 삼진내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데 2020년 경자년부터 2002년 경자, 2021년 올해 신축, 내년 2022년 이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경자에 이렇게 보면 경자년에 태어난 윤석열 후보는 경자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에 바코드에 들어갔다고 보시고, 자는 자를 만나면 제왕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이 풍수지리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대통령 선거는 이 사주도 작용을 하고 숫자도 작용을 하지만 일단 대통령 선거를 총지휘하는 선거 캠퍼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 캠퍼의 그러니까 집 주소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그것이 왕을 만들 수도 있는 바코드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지금 국회대로 70번 길 19호 대합빌딩 5층에다가 선거 캠프를 차렸는데요. 뭐 1층에도 지금 1층에도 또 하나 거기 김한길 대표가 거기 사용을 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19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대합빌딩의 한은 요거는 물하죠. 물하기 때문에 물은 풍수 24 요 방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면 임자계에 작용을 합니다. 임자계는 물이고 대합빌딩은 임자계에 해당이 되는데, 경자년생인 윤석열 후보가 경자라는 요 바코드에 들어가서 요게 자를 만나면 제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9는 어떻게 19를 만나야 제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임금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2007년 12월 19일 날 당선이 됐습니다. 19라는 바코드가 작용을 했죠. 대합빌딩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합빌딩에 선거 캠프를 차렸거든요. 네, 그럼 19하고 19일 날짜가 맞아 들어갔죠.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출생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41년 12월 19일 날 태어났습니다. 요것도 19일 날 태어나서 19라는 바코드가 작용을 했죠. 자, 박근혜 대통령도 저 대합빌딩에다가 선거 캠프를 차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일이 2012년 12월 19일, 여기도 19일이 작용해서 19의 숫자가 작용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보다도 물론 이것도 이렇게 작용하지만 내년 2020대 대통령 2022년은 2라는 숫자가 3개나 4개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다고 보고 대통령도 될 수 있는 바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그 천운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윤석열 부인, 윤석열 부친,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주택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곳인데요. 30년 이상 살았던 곳이죠. 이 집은 1974년 6월 29일인가 아마 이 집이 지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집은 서대문구 연인호 22-22호입니다. 자, 여기 보면 22-22면 2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20대 4개하고 딱 맞아 떨어져죠. 윤석열 후보는 벌써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22라는 이 숫자가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으면 대단히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19년도에 이 집은 제3자에게 매매해서 여기에 대한 천운은 윤석열 후보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집을 팔지 않고 그대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대로 있다든지 아버지가 그대로 윤석열 후보의 아버님이 그대로 살고 있다든지 하면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100%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는 다른 바코드보다도 가장 정확하고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 12월 18일 날 술시에 태어난 윤석열 후보는 18이라는 이 숫자가 제가 태양과 달의 숫자로서 발걸명자가 만들어지고 대기란 숫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18 다음에는 19죠. 18 다음에 19로 여기 들어왔으니까 매우 잘 들어온 것입니다. 매우 잘 들어온 것이고요. 자, 내년 2022년은 이민년이고, 자,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윤석열 대표의 사주를 보면 경자, 무자, 경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면은 목이 없죠. 사주에 목이 없으니까 내년 이민년에는 인이 통간용신으로 들어와서 더구나 대운, 갑오대운과 또한 병술, 시의 요 시와 인오술 삼합을 하게 되는 매우 대기란 기운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삼합은 어떤 상대방하고의 뭐 전쟁이나 아니면 선거나 이런 데 계약에 있어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생각해야 될 것은 인오술은 거대한 불기둥, 화의 기둥이거든요. 이것이 화의 기둥인데 윤석열 후보는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화가 용신이란 말입니다. 화가 불이 들어왔을 때 발복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 56세에서 65세 사이 갑오대운에 들어왔을 때 56세부터 윤석열 후보가 가장 크게 발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62세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을 하고 지금 대선 후보까지 대권에까지 도전을 하는 후보가 지금 다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갑오대운에 들어와 있고요. 인오술 삼합에서 불의 기둥이 큰데 다만 인오술 삼합의 이 불이 물을 만나면 조금 그 기운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간 이렇게 보면 제왕지에 들어가 있긴 하나 이게 임자계의 제왕지에 선거 캠프가 들어가 있기는 하나
대하라는 큰 물과 임자계의 큰 물이 다만 인호술 삼합의 대운의 불의 기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금 사주와 그 다음에 2022년에 일하는 바코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하빌딩의 선거 캠프를 차림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좋은 기운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한번 천운이나 그 숫자나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사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58세고요. 1964년 12월 22일 신시생이니까, 자, 여기는 이의 바코드가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재명의 이까지 4개가 작용하고 있고, 20대 2022년 4개가 여기에 작용을 하는 게 맞아 들어가고 있네요. 자, 사주론 보면은 갑진년, 병자월, 을사일, 갑신일, 이모대운에 들어와 있고, 지금 내년은 이민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선 캠퍼는 국회대로 70번 길 용산빌딩 1303호의 대선 캠퍼를 차렸습니다. 용산빌딩 1303호고 번지는 23호가 되겠습니다. 23호. 국회대로 70번 길 23호가 되고, 윤석열 후보는 19호가 되는데, 그러면 요 23은 아까 윤석열 후보는 18일 날 태어나서 19호로 들어갔죠. 대하빌딩 19호로 들어가고, 이재명 후보는 22일에 태어나서 23호로 들어갔으니까 둘 다 백중지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네. 용산빌딩은 대하빌딩보다는 용산빌딩이 조금 격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요. 대하빌딩은 큰대자에다가 주요 건청계를 하나 붙이면 천하를 하는 천하계가 나오고요. 용산빌딩의 용산은, 용은 어디에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용이 산에 있으면 힘을 못 씁니다. 용은 그러면 뭐를 만나야 힘을 성천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늘을 올라갈 수 있어서 천하를 움켜쥐을 수 있는가 하면 물이 들어왔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물이 들어왔을 때 가능한가 하면 천간에 개수는 안 되고 임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내년이 바로 임수가 들어와는 이민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모대운에 들어와 있고, 내년이 이민년이니까 이미 3개나 작용해서 이 용이 성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죠. 그죠? 산은 나무가 있어야만이 이게 발복이 되는데요. 내년 2022년 이민년 삼진내궁에 포진을 했고, 여기서 인감묘을 진까지가 여기가 바코드가 되는데요. 요거는 다 목의 기운입니다. 내년에 호랑이도 목의 기운이고, 목의 기운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기 황제의 자리, 임금의 자리, 중궁의 자리에 용상의 상에 보면
나무목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목이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감묘월진 여기 요까지 이게 목인데 사주에 이게 몇 개가 작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더 대길하게 작용하느냐 천운이 작용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갑진하고 그 다음에 갑신의 갑, 임모의 여기 그 다음에 임인의 임인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이민년은 뭐 저 상대방 후보한테도 이민년이 작용하니까 다 통틀어서 그럼 몇 개가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갑진의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많이 작용하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 후보 한번 보고 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보면 여기 진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용상에 용에 해당되는 것이 진인데 배우자 자리에 명리의 배우자 자리에 진이 작용하고 있음으로써 배우자 운에 요래 보면 임금의 자리에 바코드가 작용을 하고 있기도 하네요. 그러면 하나 여기 대운 갑오의 갑 둘, 셋, 넷 네 개가 작용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7개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빌딩 1303호 3원 요거는 다 38목에 해당해서 좋은 것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3호라는 23호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프로필에는 64년 12월 22일로 되어 있지만 이재명 후보 족보 출생일을 보면 족보를 보면 이시 문중 족보를 보면 63년 10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23하고 여기에 23하고 똑같이 대길하게 바코드가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고향은 안동이고요. 안동 봉화로 알고 있죠. 안동 봉화인데 동자가 보면 이거는 나무목이 들어가 있죠. 나무목이 들어가 있고 내년 이민년에 나무목 그 다음에 용상의 나무목 같이 작용하고 있고 봉화의 봉자 봉항의 봉자 봉화의 봉자 소리오행으로 같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은 진영 본산이고요. 본산, 용산, 본산 산이 같이 작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봉하마을이고 여기는 봉화마을인데요. 하는 아래 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는 불하로도 작용할 수 있어서 이것이 좀 더 좋아 보이네요.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가 지금 작용하고 있고 여기 내년 202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어서 요것도 조금 길하게 작용하고 천운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역학자로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역학적으로 추론하고 예측하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보수 편을 든다 아니면 진보 편을 든다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정신력의 차원에서 냉정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천운이 작용하고 있었구나 아니면 이건 불운이 작용하는구나 여기 좀 더 대길하게 작용하는구나 이게 행운으로 작용하는구나 이 선생님 강의는
다른 역학자가 하지 않는 강의에서 이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궁도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걸 좀 지울게요. 요 구궁도를 조금 지우고요. 구궁도를 쓰는 이유는 구궁도는 인간의 몸 9개의 구멍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9라는 숫자는 음양과 합이 돼서 결국 한원에서 9로 돌아오는 이치이기 때문에 거의가 틀림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사람은 결국 생과 사로 태어나고 죽는 거 이런 건데요. 구궁도만이 이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다른 학문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게 생이라면 그 다음에 구궁도에서는 사로 갔다가 다시 생으로 갔다 사로 갔다가 이렇게 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여기서 나이 많은 분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구궁도의 이치에서는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고 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으면 다시 거꾸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죽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노무현 다음에 이렇게 보면 김대중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이 되고요. 다음 노태우가 되고 다음 전두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구궁도만이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다른 학문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제 강의는 다른 역학자들하고 이제 조금 틀린 게 있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요것도 잠깐 지우겠습니다. 이게 잘 안 나오네. 이것도 잘 안 나오고.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그러면 10년 뒤에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이제 2022년에는 누가 될지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10년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10년간 이렇게 했고요. 자, 2020년에 결정이 안 됐지만 그 전에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여지시죠. 요것은 구궁도의 이치에 의해서만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어느 쪽에서도 저는 중앙에, 정중앙에서 학문적으로만 역학적인 논리에 의해서만 추론하고 예측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구군 사해나 아니면 자연재해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